24시간 신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최근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키예프의 10일 전투기를 집중 보도하며 두려움과 경계성을 나타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인민일보에 따르면 자칭 한국산 키예프-21 보람의 전투기보다 뛰어나다고 떠드는 제20 스텔스기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중국군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의외라는 분석인데요. 8차 비행을 넘어 9차 비행을 진행할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를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복귀 사이트인 신화닷컴 밀리터리에서 중국은 키예프의 11개 스텔스 성능 속도 장착무기 A사 레이더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공개한 하나의 보고서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상태인데요. 어떤 보고서를 공개했길래 중국이 경악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kg 물량만큼은 이내 전술에 들어맞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량은 미국, 한국이 첫 번째 돌연 성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의 돌연선이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미군이 첫 번째 방어라인으로 설정한 곳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주변국의 전투기를 직접 배치, 동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키예프-21 시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8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9차 비행을 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애플-1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달하는 4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성능을 자세히 분석해본 것인데요.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A사 레이더의 개발 동향 보고서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중국처럼 물량이 많아봤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게 현실인데요. 반면 키예프-21 보람의 전투기의 탐지 거리는 약 4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짝퉁 A사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일 수도 있다는 경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국영 언론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공개된 키예프의 10일 영상에서 경악한 부분은 한국이 2인승 전투기를 벌써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제기와는 달리 네 번째 시제기는 2인승으로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었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은 엄청 빠른 속도로 취재 3호기와 4호기가 공개됐고 2인승 모델도 개발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은 키예프의 10일 전투기에 2인승 설계가 무인기군집 작전을 지휘하려는 한국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적지 않은 두려움과 경계성을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보 영상 속에 무인기 실물 모습이 포착된 것을 강조하며 개발이 동시에 되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한 복합 운영체계 몬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블로거는 한국이 시제품을 한 번에 5대나 제작하고 심지어 1인승 6대와 2인승 2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한두 개의 시제품을 만들고 첫 비행에 성공하면 설계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압도적 이행이 되어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제22 2인승에서 2인승으로 발전되기까지 시간이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국의 속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인승 전투기를 2인승으로 만드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설계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벌써 2인승을 만들어 이를 시도하려 하니 시진핑까지 놀란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중국 국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니 F-35보다 더 강력하다고 들었고 스스로 개발해내는 용기는 여전히 격려받을 만하다. 한국은 여전히 위대하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에 5세대 전투기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절대 청나라의 정신으로 이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크게 발전했다.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세계 우리 조선산업 반도체와 철강 등에서 엄청난 도약을 했고 지난해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다는 대단하다고 보는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미국산 F-35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배치된 숫자가 수십 기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전투 발생 시 수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련섬에서 미국 본토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군대를 옮겨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난 사건으로 항공모함에서의 전투기 운영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F-35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륙 중에 사고를 냈고 작년 11월에는 영국 항공모함에서 F-35B가 이륙 중에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람에는 향후 성능 기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새로 만들고 일부 센서를 매립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품들이 장착돼 완성되는 장면 랜딩 기어를 테스트하는 모습, 완성된 기체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20년이나 걸려 완성을 해낸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 역시 최첨단 스텔스기의 2인승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제20 전투기의 2인승 시험 비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기종은 20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F-22 랩터의 2인승 버전을 개발하려다가 비용상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F-22 등을 능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젠20은 2011년 시험 비행을 한 뒤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제작 대수를 늘려 현재는 150대 정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2인승 스텔스 전투기가 미래 전장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 명은 조종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무인기 등을 운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020은 현재 무인기 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와 16의 등장으로 중국은 4세대 전투 능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4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는 순간 이런 전투기는 쉽게 무너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키예프-21은 9차 비행 이후 향후 4년간 1,200여 번의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마저 떨게 만드는 한국의 전투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